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오늘도 연예가의 이슈가 된 풍문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핫한 풍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되셨는데 혹시 심경 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떠신가요? 심경 어떠세요? 혹시 뭐 횡령이랑 성매매 알선 모두 다 부정을 하시는 건가요, 여전히? 아니면 직접 성매매 했다는 것도 여전히 부정을 하시고 계신 건지 어떠세요? 아니면 뭐 빅뱅 팬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심경 분지. 지난 14일 성접대와 성매수,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를 받은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정준영 씨와 최중훈 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음에도 구속이 됐잖아요. 네. 경찰도 승리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것으로 아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준영 씨라든 이런 사람들의 죄랑 지금 승리 씨의 그 혐의랑은 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불법 동영상 촬영 혹은 유포 이 증거가 아주 명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고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는 좀 적용 혐의 자체가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 기각된 게 왜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주요 혐의들에 대한 정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건 기사화가 많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매매 알선을 했다라는 거를 유인석 대표가 인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YG 법인카드 얘기가 나왔고 버닝썬에서 몽큐 뮤지엄으로 입금한 정황 같은 것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뭐 어느 정도 굉장히 근거가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이 됐다는 건 전담팀까지 꾸려졌는데 그 경찰대 힘이 분명히 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경찰 쪽에서는 약간 이례적으로 이번엔 자신 있다고 네. 했던 것 같은데. 예.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왜? 라고 하는데 많은 대중이 착각하는 겁니다. 혐의가 많다고 구속되는 거 아닙니다. 승리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이제 부인하는 거에서 대중이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증언의 일관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본인은 한 목소리로 자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 걸 깰 수 있을 만한 물적 증거를 경찰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승리 씨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영장 실질심사 출석 때 승리 씨의 표정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굉장히 옅은 미소가 좀 있었어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영장 실질심사 후에 포승줄에 묶여 있었을 때는 승리 씨가 뭔가 눈동자도 많이 풀려 있었고 굉장히 체념한 표정이었고 굉장히 좀 어두워 보였어요. 여러 가지로 좀 힘든 듯한 모습이 많이 보였죠. 나오고 나서 그래 역시 뭐 구속영장까지는 아니었어라고 좀 어느 정도 안심하는 자신도 예상을 했었다. 어느 정도 안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자, 경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닝썬 여배우라는 단어. 네네네. 네, 요즘에 굉장히 많죠. 각종 네네. 포털 사이트 실시간 순위에 버닝썬 여배우라는 검색어가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버닝썬 게이트 여파가 이번에는 여배우까지 번졌는데요. 버닝썬 관계자와 모 방송사 인터뷰 때문에 버닝썬 안에서 30대 여배우가 마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격담에 따르면은 지난해 11월 문제의 버닝썬 폭행 사건이 있던 날 당시 클럽 안에 30대 여배우가 있었고 이 여배우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의 얼굴을 이 형광봉으로 때리면서 약간 눈이 출혈돼 있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 인터뷰가 이제 방송이 되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난 게 뭐냐면 버닝썬에서 아마도 술이 아니었다면
마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30대 여배우를 찾기 위해서 누리꾼들이 이제 혈안이 된 거죠. 맞아. 네, 맞습니다. 뭐 한효주 씨, 김고은 씨, 그리고 정은채 씨 이렇게 실명이 아예 보도가 됐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버닝썬 여배우 A 씨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인데 사실 이 얘기를 했던 클럽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30대 여배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김고은 씨는 제외가 된 상태고요. 자, 청순하고 뭐 깨끗한 이미지의 여배우들인데 이분들이 왜 이런 마약 의혹까지 받게 된 건가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당시 버닝썬에서 한 화장품 회사의 행사가 열렸는데 네. 이 여배우들이 그 화장품의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화장품 회사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중국에서 좀 더 인지도가 높은 회사인 것 같고요. 중국에 먼저 진출해서 자리를 잡은 후에 역으로 국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이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기업은 아니고 이제 조금 중견 기업 정도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톱 배우를 3명이나 이렇게 모델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나요? 일단 여기 작년 매출만, 그러니까 수입이 아니라 매출만 놓고 봤을 때 5,3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미국의 투자은행인 이 G사가 평가한 이 회사의 가치가 약 1조 5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김혜수 쿠션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모회사인 이제 카버땡땡에 이어서 국내 화장품 회사로는 두 번째로 이 미국의 G사에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3명의 톱스타를 쓰더라도 모델료를 맞출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회사인데다가 제2사 입장에서는 당시에 미국을 넘어서 미주 그리고 일본까지 시장 확대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을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뭐 이병헌이라던가 한효주라던가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좀 겨냥한 듯한 모델 기용을 한 것 같아요. 세 사람이 공교롭게도 같은 소속사예요. 같은 소속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제2회사와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친분이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좀 이런 경우가 좀 드문 케이스긴 하죠. 한 소속사에서 한 화장품 회사를 3명이나 쓴다는 게 드문 케이스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정은채 씨는 왜 언급이 된 건가요? 모델도 아닌데. 정은채 씨는 다른 회사의 브랜드 모델인데 정은채 씨도 함께 거론이 되면서 공식 입장을 본인이 먼저 밝혔어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그러면 거론되고 있는 화장품 회사와 그리고 모델이었던 배우들은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정말 여성 연예인한테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사실은 그날 유명한 배우도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남자 배우에 대해서는 심지어 유명이라고까지 타이틀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고 보도도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여배우 A 씨가 누구냐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유독 근데 저희가 여배우와 생각해보면 정준영 사건 때도 2차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찌라시 때문에 이것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싶고 사실 술에 취했어도 침 흘릴 수 있거든요. 마약을 했다라는 확실한 정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클럽 관계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너무 지나치게 크게 비화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 파문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그 화장품 회사의 모델을 한 여배우들 같아요. 맞아요. 네. 한효주 씨 외에 다른 여배우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은채 씨의 소속사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4월 말에 모델 계약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고 5월부터는 타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배우의 명예 그리고 인격을 훼손하는 이 모든 게시글 댓글을 수집해서 선처 없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배우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언론에 언급된 그 여배우 모델이죠. 그 화장품 모델 3명은 이제 전부 다 한 번도 버닝썬이라는 클럽에 간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한효주 씨 같은 경우는 추가로 지난 10일에 33명의 악플러를 경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제 고소하기도 했고 또 고준희 씨도 이제 한번 언급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고준희 씨 역시도 승리 단톡방의 여배우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성 루머 퍼뜨린 악플러 12명을 지난 5일에 역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제이브랜드라는 이 화장품 브랜드가 버닝썬에서 브랜드 행사를 여는 바람에 이런 오해가 지금 시작이 된 건데 보통 그런 클럽에서 화장품 행사를 하나요? 행사가 아니라 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이례적인 상황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클럽 행사, 그러니까 브랜드 클럽 행사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패션 브랜드 행사할 경우에는 지금도 이 관계자들이랑 뭐 좀 주요 고객들 초대해서 그것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그것에 어울리는 음악들을 깔고 지금도 이태원이나 강남 클럽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네. 금요일 저녁에 그런 유명 클럽에서 행사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금요일 저녁은 피크 타임이고 게다가 대관에도 대관료가 평일보다 훨씬 비쌀 수밖에 없죠. 엄청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건 결국 그 승리 측과 이 제2 브랜드 쪽에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승리가 이 제2회사의 특수 관계사의 대표였던 거잖아요. 그럼 그 대표가 자기가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운영하는 클럽으로 회식을 합시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그 제2 브랜드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리의 애칭이 있잖아요. 그 승치땡이라는 그것을 상표 출원을 한 게 유리홀딩스였거든요. 근데 그 승치땡을 제2 모타운에서 또 상표 출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제2타운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그 이제 지금 현재 그 화장품 제2 브랜드의 대표와 이제 승리가 원래 공동 대표였던 회사예요. 그 제2타운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승리가 사임을 하고 그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대표가 같이 이제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승츠땡닷컴 이런 거를 사면서 아마 같이 뭔가 이렇게 화장품 사업 같은 것을 하려고 한 걸로 보여요. 네. 신분관계 정도가 아니네요. 지금 공동 대표였다면서요. 네. 그러면 사실상 승리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는데 또 다른 회사의 직원 회식을 여기서 했다. 이거니까 사실은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일단 그러니까 승리 씨가 그 화장품 회사의 대표님과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진짜 많이 했다. 했네요. 고무신 벗고 꽃신 신었다. 오매불만 기다려온 톱스타들의 군 제대 러쉬. 군복벗은 한류 프린스의 국내 첫 행보는 풍문핫 인터뷰에서 전격 공개. 배우 이다혜가 달라졌다. 사진 한 장이 불러온 파장. 그녀가 직접 해명까지 나선 사연은 확 바뀐 얼굴 때문에 불거진 성형 의혹. 알고 보니 투병 중이었다. 아이유의 충격 고백. 이것 때문에 활동까지 중단? 병나거나 쓰러지거나 스타 잡는 이것의 정체는? 스타들의 숙명과도 같은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보통 외모나 행동으로 유명세를 치르는 것이 스타의 숙명인데요. 대한민국 남자 스타라면 특별히 겪어야 하는 숙명이 있죠. 네, 요즘 군복무라는 숙명을 마친 한류 스타들이 복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중 한 분을 우리 풍문단이 만나고 왔다면서요? 네, 풍문쇼의 미남 전문 기자인 제가 그 한류 스타를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애타게 기다리던 바로 그분, 과연 어떤 분인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스타를 풍문쇼에서 인터뷰하고 왔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누굴까요? 난가? 그렇지, 군대를 많이 갔다 온 걸로 치면은 슬리피죠. 예. 슬리피 씨 한류 스타 뜻 아시죠? 자, 근데 이분 뭐 유명한 배우이자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잘생긴 배우 이민호 씨 아닌가요? 오, 대박. 이민호 씨? 우리에게 특별한 날인 만큼 신경 좀 썼지. 어떤 게 좋을지 골라줘. 이민호 씨가 지난달 25일 드디어 소집 해제됐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뭐 별다른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여 팬이 전 세계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2년여 공백에도 인기가 여전한데요. 그 중국에서 가장 큰 SNS 웨이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한류 스타가 이민호 씨인데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중국이니까 100만.
100만은 넘죠. 억 단위 아닐까요? 억은 아니고 억은 아니에요? 천 단위겠죠. 천만 정도. 한 천만. 2,800만 번. 와, 대박이다. 우리 국민의 반이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아, 반이 이민호의 SNS를 팔로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민호 씨가 나온다는 소식만으로 정말 농담 아니고 중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이민호 씨는 지금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대체 복무를 했는데 이민호 씨가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 팬들도 같이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 항상 그렇게 그 출퇴근 도장을 받는 근무자들도 인사를 하는 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아 팬들이 많았대요. 네네.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 여기- 팬들도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제 지인이 여기 식당을 해요, 요 근처에서. 그래서 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팬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 마트 쪽에는 중국어 간판이 있어요. 물건을 사라고. 실제로 중국 팬들 때문에 그 상권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민호 씨입니다. 그래서 한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민호 씨를 국어 공무원 시켜라. 저 죄송한데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민호 씨다라는 무슨 소리입니까? 이민호 씨 때문에 여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민호 씨 경인단길로 초대를 해야 되겠네요. 이민호 씨가 경인단길로 이사 오면 바로 삽니다. 그렇죠. 예. 지금 조인성 씨, B 씨, 송중기 씨 다 살고 있는데 이민호 씨도 좀 경인단길로 와주시죠. 경리단의 아들의 어떤 경리단의 예, 아들. 소망이네요. 이민호 씨가 이렇게 출퇴근할 때 아무래도 팬들이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지각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우악 하면서 뛰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보는 눈이 많으니까. 예. 예. 그리고 보통 우리 아이돌이 이제 사는 집이나 그런 건물들 보면은 낙서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살기 좀 불편하지는 않았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호 씨 팬들 깔끔합니다. 오히려 팬들이 이 복지관에게 큰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 팬들이 이민호 씨가 근무하는 복지관에다가 기부를 한 건데요. 아이고. 그 이제 어르신들이 보행이 좀 불편하시면 그 보행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일본 팬 사이트에서 보행 보조차 50대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와. 이민호 씨 인기는요 좀 달라요. 전에 이민호 씨 군대 가기 전에 이민호 씨 다니는 미용실에 같이 다녔었는데 네, 네. 근데 하루는 갔는데 청담동 그 청담 사거리 뒤편 쪽인데 저는 거기가 택시 기사분들 휴식하는 공간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 골목에 일렬로 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들어갔는데 그 앞쪽에도 엄청난 팬들이 있는데 팬들이 절대로 그 미용실 경계를 넘지 않고 그 밖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민호 씨가 와 있는 거예요. 이민호 씨가 딱 나가는 순간 다가가진 않아요. 그러고 타고 가니까 택시가 앞에서부터 무슨 대통령 경호원 차량 빠지듯이 쭉 빠져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마스 게임 하는 것처럼. 카퍼레이드 하듯이. 이민호 씨를 기다리는 건 이렇게 팬들뿐만이 아니라고 해요. 영화나 드라마 시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2017년대 굉장히 남자 배우들이 많이 군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배우들이 굉장히 이렇게 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지금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민호 씨에 이어서 주원 씨도 그렇고 김수현 씨도 릴레이 입대를 했을 때 정말 드라마 쪽에 드라마 주인공을 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드라마 주인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자 배우 기근 현상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틈새 공략을 했던 배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배우들이 박서준 씨랑 정혜인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좀 남자 배우들에게 힌트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스타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애매한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입대를 빨리 갔다 온 게 전역을 미리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 도움이 되는데 박서준 씨랑 정혜인 씨는 정말 군대에 빨리 갔다 왔어요. 정혜인 씨는 예비군도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 편하죠. 예. 근데 제작자분들이 이민호 씨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지금 복귀작이 벌써 확정이 됐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드라마도 무려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그 안에서 역할도 황제 역할. 어울려요. 황제 어울린다 어울려. 이민호 씨가 황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넷이 제가 있습니다. 넷이. 캐스팅 아니요. 아, 깜짝이야. 김은숙 작가님 보시면 영상 편지인가요? 특히 이민호 씨 같은 경우는요. 김은숙 작가가 이번에 캐스팅하면서요. 본인의 불문율을 깼습니다. 김은숙 작가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김은숙 작가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 번 쓴 배우 2번 안 씁니다. 맞아요. 상속자들. 공유, 현빈, 송중기, 차승원 그 누구도 2번 쓴 적은 없는데 처음으로 주인공을 2번 쓴 배우가 이민호 씨. 그만큼 영향력을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이것도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네요. 태양의 후예. 송중기 씨가 대박이 났었죠. 이 작품은 김은숙 작가가 처음으로 자존심이 상했던 작품이에요. 왜냐면은 김은숙 작가는 그동안 본인이 작품을 쓰고 거기에 맞는 이미지 맞는 배우를 캐스팅하려고 할 때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김은숙 작가 거면 다들 나오려고 하죠. 근데 태양의 후예는 대다수가 엄청 많은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사전 제작 드라마이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없었고 주인공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캐릭터가 과연 얼마나 매력 있을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군 복무 중인 송중기 씨한테 대본이 갔는데 군대 안에서 송중기 씨가 읽고 나서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한 거예요. 군기 바짝 들었을 때인데. 그렇죠. 그래서 말투하는 게 그렇지 말입니다가 너무너무 완전 자연스러워요. 군대식으로. 최근 현역 군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던 거죠. 최적합 캐스팅이네요. 자기 게 따로 있는 거야. 희한합니다. 근데 뭐 인기스타는 이렇게 뭐 나오자마자 너무 바쁜데 그걸 최정화 기자님이 이민호 씨를 만나고 왔다는 네, 거죠.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이민호 씨. 이민호 씨가 근데 최근에 해외로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민호 씨는 아닙니다. 왜 안 가고? 말을 안 해주시니까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이민호 씨가 아니면 혹시 이분일까요? 지난 7일에 전역한 또 다른 한류 스타가 있다면서요? 슈퍼주니어 규현 씨인데요. 7일에 소집 폐쇄를 정말 하자마자 출연 제의가 물밀듯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소집 폐쇄 단 하루 만에 예능 프로그램 무려 3개의 프로그램에 고정이 됐다고요. 저희 편집장님 날카로우시니까 하나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규현 씨가 어쨌든 라디오 스타에서 예능감을 드러냈는데 입대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복귀로 가장 편안하고 자기 자리였으니까. 예. 근데 그걸 선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규현 씨가 저는 선택을 잘했다고 보는데 그래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규현 씨가 다시 돌아와서 전만큼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본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보다 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에서 약간 뭐 전보다 덜 재밌어도 그거는 프로그램 탓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케미가 뭐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라디오스타 그 멤버 그대로 다시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조금 전보다 재미없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규현 씨 책임이 되는 거니까 예능에 또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능은 정말 아주 전쟁터 같은 곳인데 거기에서 아주 나를 잘 세우는 감을 좀 찾은 다음에 다시 뭐 나중에라도 올 수 있는 거니까 뭐 저는 이번 선택은 규현 씨가 스스로 굉장히 좀 잘했다고 봅니다. 야 정말 올해 들어서 처음 긍정적인 평가를 부정적인 잘했다 이런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시거든요. 가충수다. 두고 보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사실 뭐 같은 예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은 다 규현 씨를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라디오 스타라는 프로그램의 제안을 죄송합니다. 고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위치인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규현 씨가 군대 제대 후에 이제 예능계에 얼마나 블루칩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규현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예능감도 좋고 진행도 잘하시고 해서 뭐 제작자분들이 또 그만큼 발빠르게 이렇게 데려가려고 움직이신 것 같은데 원래 본업은 가수잖아요. 슈퍼주니어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기다리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규현 씨의 복귀로 슈퍼주니어 모든 멤버들이 이제 군복무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체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멤버들도 공식 석상에서 슈퍼주니어의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예요. 때문에 아마도 올 하반기에는 슈퍼주니어 완전체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멤버가 많아지면서 생긴 건데요. 슈퍼주니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제 기억으로 13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슈퍼주니어의 복귀는요, 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중국어권에서 굉장히 많이 한류가 식었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만에서 슈퍼주니어가 1년이 몇 주죠? 52주. 52주죠. 1년 넘게? 대만에서 1년 내내 대만 차트 1위가 슈퍼주니어였대요. 예전에 그 소리소리로. 맞아요. 네,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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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내게 빠져
그런 팀이 복귀한다는 건요. 국내보다 해외 팬들이 더 들떠 있거든요. 그래서 한류를 다시 재점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아, 그래요. 네, 지난 2년간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정아 기자님 이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 계속 너무 보시네요. 이분 일단 아주 잘생긴 배우입니다. 너무 많잖아. 임시완 씨 아닙니까? 임시완 씨. 임시완 씨. 임시완. 임시완 씨는 갔다 온 지 꽤 됐잖아요. 주원 씨. 주원 씨. 옥태경? 누굽니까? 이분들 중에는 있습니까? 네, 일단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홍석천 씨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한번.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생각해보세요. 두 개니까. 왜 이러죠? 그러니까 한번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드라마 뭐 있었는지. 누구 있었는데? 나 지성, 지성. 지성은 아니, 지성 씨는 권상우 얘 다 갔는데. 아니, 작품 이름을 작품 이름을 얘기해달라. 작품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작품 이름도 생각 안 나요. 한두 개 있잖아요, 한두 개. 있잖아요. 본인 자, 작품. 대표작은 곧 김은숙 작가님의 새로운 작품이 제 대표작이 될 겁니다. 황제. 여러 개 했어요. 뭐냐고요? 최정아 기자님 이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아, 계속 보시네요. 이분 일단 아주 잘생긴 배우입니다. 너무 많잖아. 임시완 씨 아닙니까? 임시완 씨. 임시완 씨. 임시완. 임시완 씨는 갔다 온 지 꽤 됐잖아요. 주원 씨. 주원 씨. 옥태경? 누굽니까? 이분들 중에는 있습니까? 네, 일단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홍석천 씨와 같은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한번.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생각해보세요. 두 개니까. 왜 이러죠? 그러니까 한번.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저랑 같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드라마 뭐 있었는지. 누구 있었는데? 나 지성, 지성. 지성은 아니, 지성 씨는 권상우 얘 다 갔는데. 아니, 작품 이름을 작품 이름을 얘기해달라. 작품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작품 이름도 생각 안 나요. 한두 개 있잖아요, 한두 개. 있잖아요. 본인 자, 작품. 대표작은 곧 김은숙 작가님의 새로운 작품이 제 대표작이 될 겁니다. 황제. 여러 개 했어요. 뭐냐고요? 창욱이 아니야? 창욱이가 지창욱. 그렇구나. 우리 정답. 네, 지창욱 씨 맞아요. 왜 혼자 가요? 그럼 뭐 누굴 달고 가나요? 다 같이 가야죠. 다 같이 가면 안 버스 돼요? 대절해서. 우리 다 시간 됐는데. 여자 출연자들만 이런 이유가 뭘까요? 죄송한데 저도 속마음은 같습니다. 네, 오늘 풍문 핫 인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배우 지창욱 씨입니다. 네, 지난달 27일이죠. 2년여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만기 전역한 한류 스타 지창욱 씨를 만나고 왔는데요. 아마도 풍문쇼에서 최초로 인터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가운 지창욱 씨 풍문쇼에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풍문 핫 인터뷰의 주인공 배우 지창욱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전히 잘생기셨어요. 먼저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창욱입니다. 드디어 네. 이날이 오긴 옵니다. 지창욱, 축 지창욱 저녁날. 네. 전역하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3주가 지났는지도 모르게 네. 너무 정신없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서 3주 동안 스케줄이 매일매일 있으셨다고. 네, 거의 매일 무슨 뭐 화보 촬영도 갔다 왔고요. 네. 예능 촬영도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팬미팅 때문에 팬미팅 준비도 했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이나 뭐 선배들도 만났고요. 네. 네, 너무 바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왔어요. 신고합니다. 정장 지창욱은 풍문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녁 신고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네, 오늘은 떨지 않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승진 신고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도 꽤 많이 긴장을 하신 듯한 모습이에요. 예전에 인터뷰를 뵀을 때보다.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나아진 거예요? 네, 그때보다 이제 조금씩 네네. 조금씩 지금 인터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연예인 직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으로 네. 봐도 되겠죠? 네, 뭔가 이제 내 일에 좀 네.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건데 네. 미모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피부 하나 안 상했어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네, 이전에는 되게 많이 귀찮아했어요. 피부과 가는 것도 네. 사실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을 내야 네, 되니까. 그래서 많이 귀찮아했는데 이제는 뭔가 저녁도 했고 네, 다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부과도 좀 주기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운동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저녁 후에 혹시 내 인기가 나의 팬들이 떠나가진 않을까 좀 걱정은 안 되셨나요? 걱정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많이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어째서 지금 저렇게 팬들이 많은데? 근데 또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그 떠났던 많은 분들과 그동안 저를 몰라주셨던 네. 분들이 좀 그래도 많이 저를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군대에서도 굉장히 열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또 뮤지컬도 하시고 네. 뭐 굉장히 홍보 영상도 찍으시고 네, 그냥 일반 병사로 포병으로서 훈련도 받다가 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제가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생기면 또 불러주시고 평창올림픽 맞아요. 네, 근데 그거에 홍보 영상을 찍어줄 수 있냐라는 제안에 흔쾌히 제가 그러면 부대원들과 함께 찍어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일주일 남았습니다. 평창올림픽 우리 육군이 함께하겠습니다. 그 휴가 나와서는 뭘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지창욱 씨가 생각보다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네. 들어서 휴가 나왔을 때 어떤 게 가장 먹고 싶으셨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입맛이 조금 변했어요. 어떻게? 원래 제가 이제 사회에 있었을 때 치킨이나 피자를 안 먹었어요, 거의. 그 맛있는 거? 군대에 가서 치킨을 만나고 피자를 만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휴가 나와서도 치킨과 피자를 엄청 먹었던 것 같아요. 부디 오늘의 인터뷰가 나중에 치킨 CF, 피자 CF의 발판이 될 수 있게 좀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제가 자신 있죠. 군대에서 가장 희망이 되는 것은 아이돌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음악 방송을 많이 챙겨보셨어요? 음악 방송도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봐요. 진짜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되게 열심히 하시고 춤이면 춤, 노래면 네. 노래 이렇게 다 잘하시는지 되게 많은 아이돌들을 네. 거의 학습을 했죠. 학습? 네, 이제 그 학습 중에서 나의 취향은 무엇이던가요? 취향이라는 건 없어요. 아이돌 앞에서 취향이라는 건 없어요. 네, 그냥 모두가 사랑입니다. 전역한 지 아까 말씀대로 이제 3주가 되었잖아요. 네네. 정말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예능에도 바로 출연을 하셨다고요. 네. 어떤 예능인지. 네, 바로 채널 A의 예능이죠. 네, 도시어부. 네. 네,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너무 사실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네. 근데 도시어부의 이제 덕화 선배님, 이덕화 선배님. 성을 빼서 얘기한다라는 건 정말 친하신 거다. 정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선배님이세요. 네.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선배님이시고 어떻게 좀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도시어부에 한번 깜짝 등장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출연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럼 생애 첫 낚시이신 거예요? 네, 제 생애 첫 낚시입니다.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다.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힘드셨어요? 네, 첫날 제가 처음 낚시 갔는데 13시간 배를 13시간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건 이 프로그램은 진짜 낚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라는 마음으로 되게 즐겁게 힘들게 잘 촬영하고 왔습니다. 복무가 끝나면 바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바로 생각을 안에서도 하신 거세요?
좀 그런 갈증들이 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과연 진짜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좀 불안함이 들다가 이제 전역하기 전부터는 뭔가 이렇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한창 꿈과 희망이 많을 때입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너무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앞으로의 계획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를 많이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 여러분들 너무나도 너무 감사해요. 어느 정도의 공백기를 지나서 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 좋은 작품으로 이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창욱 씨 오랜만에 화면으로 보니까 정말 반가운데요. 참, 여전히 잘생겼네요. 그러게요. 예. 군대를 제가 많이 다녀왔거든요. 뭐 네, 그렇죠. 알죠. 프로를 많이 하면서 네. 많이 다녀와봐서 아는데 사실 네네. 군대 가면 좀 못생겨져요. 그렇죠. 그럴 수 맞아요. 있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군복 입혀놓으면 다 똑같다고. 똑같다. 머리 밀고. 네. 근데 지창욱 씨는 지금 전역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광이 나는데. 아니 그리고 또 저 군대에서도 뮤지컬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그래서 모습이 좀 더 계속 세련돼 감을 보이는 것 입혀온 같아요. 것 예. 저는 그 연극을 봤거든요. 근데 그래요? 지창욱 씨가 사실 활동할 때보다 입대 후에 더 바쁘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이 뮤지컬 때문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뮤지컬 보고 따로 뵙기도 했는데 살이 진짜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금 그 뮤지컬에 대단한 배우들이 같이 합니다. 그 강하늘 씨도 있고, 맞아요. 인피니티 조건 성규 씨도 씨도. 있고. 네. 요즘 드라마 출연 한류 스타들의 단가를 봤을 때 지창욱 씨 정도 되면은요 회당 1억 원 안팎은 충분히 받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를 뮤지컬에서 무료로 요즘 병장 월급이 한 달에 얼마 되죠? 무료인가요? 그래서 좀 올랐죠. 몰랐어요. 한 30만 원 정도. 인건비 주나요? 정말 이보다 월급 높은 나오고. 가성비는 없을 그렇죠. 겁니다. 예. 군대 입장에서는 제대시키는 게 너무 가슴 아플 거예요. 지창욱 씨 로맨틱 코미디의 장인답게 드라마로 복귀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의도치 않은 논란에 휩싸이는 것, 연예인의 숙명인 것 같은데요. 최근 활동을 쉬고 있는 이 스타 역시 근황을 전하려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가 성형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네, 이슈가 된 주인공이 바로 이다혜 씨입니다. 이다혜 씨. 이다혜 씨가 이제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제 네. 분위기랑 조금 외모가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누리꾼들이 이제 성형 의혹을 한 거죠.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이다혜 씨라고 말 안 하면 못 알아볼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저 요즘에 이 사진 어플로 보정하는 맞아요. 수준이요. 저도 근데 그 어플로 찍으면 저 아닌 것처럼 저렇게 저도 나와요. 제 SNS에 제 사진은 없어요. 다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다혜 씨도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다혜 씨 관련해서 그런 좀 막 성형 의혹을 막 그렇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다혜 씨에 대한 어떤 뭐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것일 텐데요. 예전 같은 경우도 뭐 2010년에 상해 국제영화제 참석 당시나 아니면 뭐 2014년에 드라마 호텔킹 2018년에 뭐 착한 마녀전 출연했을 때 좀 사람들이 뭐 성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의아한 건 의혹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누군가가 비리를 저질렀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점들을 이제 제기할 때 의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성형을 이렇게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파마를 했는데 파마 의혹?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빠마가 뭡니까, 빠마가. 그러니까 그런 거가 네, 그런 의혹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긴다. 제가 2015년 8월 1일 날 아이를 딱 출산하고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산후 마사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셀카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애 낳고 여전히 좀 붓기도 좀 있고 그랬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올렸는데 이마에 뭐 넣고 입꼬리는 어떻게 올린 것 같으면 막 그런 거를 써놓은 거 보면서 와,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맞아요. 난 그거 보면서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다희 씨가 그 드라마에서 받은 역할하고 실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달라요. 실제 성격은 굉장히 그냥 털털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막 잘 인사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편이에요. 있고. 약간 맞아요. 귀여운 구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다희 씨 처음엔 되게 막 여주인공만 하고 있어서 되게 거리가 있는데 가까이 가면 진짜 친해지면 되게 재밌는 친구예요. 근데 이다희 씨도 지금 이 논란을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 의혹이 있었던 사진이 업데이트된 후로 계속 새로운 사진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2018년에 착한 마녀전에 출연하셨잖아요. 그때 모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소속사가 공식 입장 밝혔잖아요. 최근 몇 년간 수술한 적 없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에도 최근에 또 달라진 얼굴 때문에 성형 의혹을 받은 스타가 명 있는데요. 네. 바로 성우 출신 방송인 서유리 씨예요. 서유리 씨 최근 모습을 보면 제가 봐도 굉장히 예뻐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유리 씨 그거에 앞서서 갑상선 항진증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했거든요. 맞아요. 그에 따른 합병증인 안병증 때문에 그 눈 안구가 돌출되는 그런 걸 계속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정말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눈을 뺐다 넣었다는 수술을 4번이나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 끝에 이제 완치가 돼서 본래 본인의 모습을 찾아갔는데 이제 와서 성형설을 의혹을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공격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전 그분이 생각납니다. 최근에 컴백을 하셨잖아요. 박범 씨가 한창 이제 성형 의혹으로 조금 몸살을 많이 앓았었죠. 그렇죠. 화장도 조금 좀 달라지셨고, 강렬한 화장을 한 것 같고. 음원 성적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노래 실력은 맞아요. 변하지 좋았어요. 않더라고요. 사실은 박범 씨랑도 저는 좀 앨범 나기 전에 몇 번 봤어요. 보셨구나. 근데 새로운 소속사하고 일을 하면서 약속을 한 게 더 이상은 이 얼굴이나 이런 데 손대지 않는 걸로 본인이 다이어트를 해서 그동안에 좀 몸매를 좀 예전 몸매로 하고 뭐 얼굴 라인, 턱 라인도 좀 살 좀 빼자 해서 되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TV에 나와서 활동하는 거 보니까 그냥 당당하게 하자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더 훨씬 예뻤어요. 얼마 전에 한선아 씨도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성형 맞아. 엄청 그 공식석상에 섰는데 얼굴이 좀 부어 보였거든요, 한승아 씨가. 제가 봐도 조금 뭐 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한승아 씨가 직접 이제 공식 해명을 했는데 어제 그냥 와인이랑 짭조름한 올리브 좀 먹었다 그렇게 해명을 해서 사실 그 해명도 약간 논란이 됐었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정말 뭐 남들이 안 하는데 무릎 수술을 했다. 근데 저는 목젖 수술을 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외국에 그런 수술을 봤어요. 남자가 식스팩 앞에를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그거는 근육 만들어주고 지방흡입. 엉덩이 위쪽에 다 것도 있죠. 그리고 막 손등도 손등 성형도 있더라고요. 오만 대를 다 하네요, 진짜. 필러 시술처럼 이렇게 주름을 손등에 피는구나. 주름을 피고 내가 얘기했는데 짜글짜글하면 안 예쁘다고. 손가락에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낼까. 손등이 아니라 손금 수술도 해요. 맞아요. 손금은 뭐 운명을 잘라요? 수술도 해요. 내 생명선 짧으니까 일부러 자기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자국을 내는 거예요. 없애기도 하고. 아니, 저는 듣고 뭐 이런 것까지 하나 했던 시술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 의외로 배우들이랑 가수들이 많이 해요.
잇몸 성형, 잇몸 성형. 아, 잇몸. 많이 해요. 아, 어미 잇몸. 스마일이라고 해서 치아 위에 이제 잇몸이 많이 덮어서 치아가 많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치아가 치아가 좀 작아 보이는 아, 그럼 잇몸이 이걸 길어서. 레이저로 절개, 그러니까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시원한 웃음이 나니까 아, 시원하겠네요.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연예인들이 했어요. 혹시 하고 싶은 부위 있으세요? 저 뒤통수. 뒤통수 왜요? 뒤통수 왜? 뒤통수요? 제가 절벽이 아니라 들어갔어요. 뒤통수 성형 있대요. 들어보세요, 이게. 그래서 저도 보형물을 알아봤는데 왜 이마에 넣는 것처럼 뒤통수? 그럼 여길 열어요? 이를 이렇게 열어서 아니. 두개골을? 넣는데요. 그래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눌려서. 아니 근데 뒤통수 눌린 게 뭐가 그리? 슬피 씨, 펌을 해가지고 펌이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올라오게 하면 이렇게 되지. 왜 하면 그거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미용실을 갈 수 없으니까. 뭐 누가 뭐 이거를 예. 슬리피 씨, 있어요. 그 머리 스타일 이 뒤통수 굉장히 예쁘거든요. 아 맞아. 저랑 바꿀래요? 바꾸고 싶어요. 나는 래퍼들 맨날 삭발할 때 저 혼자만 못했어요. 삭발을 저 혼자 삭발을 한 번만. 근데 참 이게 얄궂은 게 뭐냐면 이게 사진 공식 석상에서 사진을 찍히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히면 이게 그런 악플이 많이 달리잖아요. 뭐 어디 외모에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 쟤는 저것만 고치면 예쁠 것 같은데 이런 악플들이 막 달리다가 만약에 그걸 이제 성형을 하고서 나타나면 또 성형을 했다고 또 그거대로 뭐라고 하죠. 사실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데뷔 후에 외모 관련 악플이 막 쏟아지니까 진짜 한창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수술을 하고 깜짝 변신을 해서 나타난 분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네, 바로 개그우먼 강유미 씨. 강유미 씨. ありかり한 것에 대해서는 私たち 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강유미 씨 하면 개그우먼으로 정점을 찍었을 때 정말 잘 나갈 때 갑자기 양악 수술을 하고 짠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왜 했냐 개성이 없어졌다 뭐 또 마찬가지로 악플이 달렸는데 강유미 씨가 자신이 양악 수술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간직했던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극복하고자 수술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형물은 아니고 저의 턱을 이렇게 빼낸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굳이 보형물 넣었으면 넣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 하실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지 큰 규모의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자연미인 같은 자연스러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얼굴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그 매력을 좋아했던 분들은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분장실 뭐 이런 코너 할 때 굉장히 재밌고 막 인기가 많았단 말이죠. 얘들이 수박을 모른대요, 선배님. 영미야, 놔줘라. 얘들이 수박을 먹다 조스한테 물려받겠니? 수박을 먹다 형 구해본 적이 있겠니? 아니면 수박에 서리하다 수박으로 맞아본 적이 있겠니? 재밌다. 얼굴은 예뻐졌는데 성형 후에 그 섭외가 끊기고 좀 활동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나중에는 뭐 코미디 프로그램 작가로 전향해서 활동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강유미 씨 같은 경우는 뭐 개콘할 때 당시 그 웃음의 어떻게 보면 공격수였어요. 최전방 공격수로 보시면 돼요. 나오자마자 웃음을 막 줬던 강유미 씨인데 그때 당시 강유미 씨가 닮은 꼴로 아마 류현진 씨랑 닮았다고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류현진 씨도 거기에 대해서 뭐 나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너무 예뻐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했을 때 그 전에 그 웃음을 많이 만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극복해서 다시 한번 웃음을 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매달 수익이 네, 중형차를 살 수 있을 정도, 매달 중형차를 살 수 있을 정도다라고 본인이 제가 알기로는 한 방송에서 밝혔어요. 그만큼 지금은 또 자리를 잡고 굉장히 열심히 뭐 개그를 하고 있죠. 그 연예인들이 이제 외모 관련해서 성형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하나 약간 좀 저는 불편한 지점은 탤런트나 영화배우 혹은 가수의 성형에 대해서 여성 가수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여성 개그우먼에 대해서는 너무 좀 쉽게 얘기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봉선 씨나 강유미 씨나 이런 분들은 아니 뭐 어쨌든 같은 여성 연예인인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뭐 얘기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뭐 여성 개그우먼은 막 그냥 웃음거리가 돼도 좋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좀 사라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웃음거리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성형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방송의 소재로 삼아도 좋다라는 걸 어느 정도 어필을 하게 되면 그게 계속 되는 거고 저는 언급조차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게 정말 딱 정색을 하면은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뭐 개그 음원들도 그렇지만 연기자들도 성형을 해서 잘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성형이 안 좋다, 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예, 잘 풀린 스타의 사례가 있죠. 있죠. 네. 제가 볼 땐 이 친구가 최고인 것 같은데요. 네. 광희.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전 광희가 아이돌이 된 게 좀 신기해요. 왜냐면은 외모적인 게 아닙니다. 춤을 그렇게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되게 삐그덕거리면서 추는 경향이 좀 있고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근데 본인이 성형을 했고 내가 이렇게 성형을 하면 달라졌다는 거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는 농담을 자연스럽게 받아 넘기다 보니까는 예능 쪽에서는요 광희 돌아온 게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던 어떤 특성과 그 사람과 이런 호흡에 있어서 용인되는 부분이라면 그거 자체도 하나의 개그 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예능계 복귀할 때 블루칩으로 정말 기대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광희 드디어 온다 해서 다들 막 오 하고 있었는데 등장하자마자 충격을 안겨줬잖아요. 그 성형 미모가 많이 노화가 됐더라고요. 대형만 더 넣어야 되는 건가? 군대에서 많이 빠졌나 봐요. 살 빠져가지고. 네네, 살 빠져가지고. 감독님, 이럴 거 머리 왜 한 거예요? 괜히 샷 같잖아. 매니저 어딨어? 저는 솔로 여가수 A양 얘기하고 싶어요. 이 친구가 데뷔 때 비하면 정말 예뻐졌거든요. 그게 대체 어디 고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여자들은 다 알잖아요. 어디 고쳤는지 무조건 알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예뻐졌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뒤트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한참 엔터 쪽에서 뒤트임 수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뒤트임으로 그렇게 달라져요? 달라진대요. 시원해지나 보다. 근데 이게 잘 붓기 때문에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홍진영 씨. 홍진영 씨?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개그맨 변기수 씨가 아니 홍진영 씨는 2007년 그 걸그룹 수완 때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건 쌍꺼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칩니다. 아니 쌍꺼풀이 아니라 코가 달라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봐도 홍진영 씨의 굉장히 쿨한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보다 저는 조금 더 센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홍진영 씨. 홍진영 씨? 홍진영 씨 같은 경우는 개그맨 변기수 씨가 아니 홍진영 씨는 2007년 그 걸그룹 수완 때랑 비교했을 때 달라진 건 쌍꺼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칩니다. 아니 쌍꺼풀이 아니라 코가 달라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만 봐도 홍진영 씨의 굉장히 쿨한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분보다 저는 조금 더 센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시. 제시. 네. 정말 쿨하죠. 네. 제시 같은 경우는 누가 이 제시의 가슴에 대해서 너는 여기 가짜잖아 라고 얘기하면 제시는 그냥 되게 얘기한대요. 이거 내 돈 주고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성형수술했는데 이걸 감추는 파가 있고 그쵸. 오픈하는 파가 있잖아요. 이제 뭐 홍진영 씨라든가 제시처럼 그냥 쿨하게 넘기면 우리 언니들 쿨하다 이래서 그냥 훅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못 넘기면 계속해서 꼬리표처럼 뭐 의혹 뭐 이렇게 달리니까 나올 때마다 차라리 그냥 인정하고
근데 더 좋은 탤런트로 맞아. 그냥 팬들의 사랑을 받겠다 이런 자세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자, 배우분들은 다른 이미지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형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양미라 씨와 네. 홍수아 씨를 이제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미라 씨는 이제 CF 한편으로 버거 소녀. 독특하다. 버거 영특하다. 독특하다 버거. 그 누구야? 버거 소녀. 네, 양미라 씨 말씀하신 대로 버거 소녀라는 이미지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고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배우로서 여러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코를 조금 세우면 카메라에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하면은 또 코를 하게 됐고 병원에서 주사요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 번은 너무 과하게 돼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달리니까 또 아팠던 건데 이런 얘기 끝에 사실 과거한 방송에서 양미라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었다. 배우로서의 욕심이에요. 두 번째는 그냥 예뻐지고 싶었다. 연예인들은요 자기가 뭐 하나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원치 않는 평가들이 쏟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양미라 씨도 많은 상처를 받았던 거죠. 홍수아 씨는 한 번의 시구로 홍두로라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홍수아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뭐 왈가닥 고등학생 그리고 좀 철부지 딸 이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홍두로라는 별명까지 생기니까 이 홍두로라는 이미지가 너무 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 별명이 역할을 좀 제한하고 뭔가 한계를 짓는 그런 좀 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러던 당시에 마침 우연한 기회에 중국에서 청순가련한 역할이 홍수아 씨에게 제의가 온 거예요. 먼저 중국 제작사 측에서 성형을 권유를 한 거죠. 이렇게 권유를 했더니 홍수아 씨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지금 일이 좀 잘 안 들어오고 지금 당장 나를 찾아준 고마운 곳은 중국인데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일단 중국 쪽의 요구를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홍수아 씨가 전에 성형한 이유를 좀 들었는데 나는 가장이라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하지만 나를 찾아주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더라. 나는 안 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절실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동이 올 정도로 여배우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으로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불안감에 했다가 굉장히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또 욕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실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중국, 한국을 오가면서 계속 활동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고 더욱더 예뻐지세요. 연예인으로서 외모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연기력이든 혹은 뭐 노래할 수 있는 가창력이든 이런 것과 별개로 또 하나 중요한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변화를 주는 것도 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렇다면 그 선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좀 덜 흔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성형을 하고 나서 혹은 뭐 하기 전에도 사람들 말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흔들리진 않고 내가 정말 추구한 이미지가 이쪽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좋다. 대신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여러 뭐 평가들에 대해서도 내가 좀 수긍하겠다. 이런 마음이 전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박하나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근데 넌 좀 더 해야 되겠어. 무슨 소리예요? 완전히 예쁜데. 사실 왜 연예인들만 박합니까? 아니 안 변하잖아요. 그게 사실 성형을 하고 싶은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배우이기 때문에 배우는 제일 클로즈업을 많이 받는 직업이라 정말 홀딱 벗겨진 기분이에요. 제가 입꼬리가 또 많이 내려갔다라는 지적을 많이 들어서 여기에 항상 힘을 주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더라고요. 야, 방송 나가면 기사 나겠네요. 박하나 성형 고백. 자연 성형됐다. 카메라 마사지. 엄청 재수없다는 댓글들이 달리겠네요. 자연 치료요. 역할의 한계를 느껴서 성형을 했다는 배우들의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배우로서 사실 공감을 하는데요. 성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성과가 있는 케이스와 없는 케이스로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 성과가 있는 케이스에서는 유명한 남자 배우 A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 친구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친구인데
아주 동안인 게 이 사람의 그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좀 센 캐를 맡다 보면 그 캐릭터가 붙는 느낌이 좀 안 들긴 했거든요, 초반에. 그러면서 최근은 아니죠, 좀 몇 년 전에 턱 부정물을 넣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 친구가 센 캐를 맡았는데 좀 그 캐릭터가 붙는 느낌이 들었고 호평도 확실히 많이 받았고요. 좀 성과가 없는 케이스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인지도가 있고 이미 캐릭터가 어떤 대중사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모 여배우 같은 경우는 개성 강한 그 얼굴로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수술을 하면서 시나리오도 완전히 떨어졌고 인기도 떨어졌거든요. 좀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래서 갑자기 A 여배우가 떠오르는데요. 예. 그 소속사 관계자들도 유독 영화 촬영 현장에 가면은 조명 감독이랑 촬영 감독이 그렇게 잘해요. 맞아. 반사판 개수가 달라지는데 이 여배우는 좀 과해서 이 여배우가 촬영만 들어가면 부채춤이 벌어진대요. 반사판이 해가지고 찍는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안 하던 사람들도 그 여배우 촬영 있는 날엔 선글라스를 꼭 가져와가지고 끼고 있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여배우 그 선배가 후배 이렇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사판은 나만 쓰고 내 밑으로는 절대 못 쓰게 하는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반사판을 많이 되다 보면은 둘이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선배님한테 너무 조명이 앞에 많으니까 이렇게 그 정도예요? 안 보일 정도 연기가 진짜 부채춤이라니까요. 이 주변으로 쫙 펴져가지고. 이게 그냥 360도로 이렇게 반사판이 불려 있어요. 그냥 차이가 확실히 크잖아요. 예. 일반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휴대폰 카메라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을 때랑 어플로 찍을 때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민감할 만하죠. 예. 요즘 다이어트를 하면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다이어트에 대성공을 하셔서 성형수술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셨어요. 네, 이미지도 정말 확 바뀌었습니다. 바로 홍지민 씨인데요. 10kg를 3개월 안에 안 빼면 엄마가 그렇게 해서 살 뺄 수 있을 것 같아. 어머! 있을 것 같아.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시원해? 집에서.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세요. 편하게 앉아봐 자기야. 무려 둘째 출산 후 100일 만에 이게 말이 됩니까? 30kg의 체중을 감량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거의 한 달에 10kg, 약 10kg를 뺀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어마어마하네요. 뺀 거래요, 이거를? 다이어트 비법은 뭐 평범합니다. 러닝머신 스피드 5.5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 그리고 낮 12시 이후에 카페인은 절대 섭취하지 않았고요. 뭐 야식이나 저녁은 조금 절제하면서 그렇게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지민 씨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서 남편 신랑 되는 분이 너 너무 많이 찐 거 아니냐 이런 게 유머스럽게 하나 한 게 사실 여자한테는 상처죠. 살짝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나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첫날 그때 자기 만났을 때 내 생에 가장 날씬할 때 만난 거야. 그래. 하긴 그때 좀 날씬하긴 했지. 신랑한테 멋지게 더 예쁜 모습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한편 또 팬들한테도 기존에 있었던 홍지민이라는 배우 말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케이스예요. 저는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사전에 만나서 이렇게 같이 출연자끼리 홍석천 씨 가게 해서 했잖아요. 그랬네요. 네. 할 때 이제 잠깐 이렇게 막 한참 살 막 뺐을 때였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지민 씨가 이렇게 요리가 엄청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맛있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살 뺀 것 때문에 아예 안 먹냐 그러니까 언니
먹고 싶어 죽겠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알겠어요. 네. 아니 근데 또 너무 많이 뺐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민 씨가 원래 뮤지컬계에서 저 등치에서 나오는 풍부한 성량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드림걸스 할 때도 정말 기가 막힌 그 노래를 선보였는데 살 빼주고 나서는 그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소리에 대한 그런 걱정을 좀 했는데 약간 조금 그 에너지가 조금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정말 노래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면 빠졌다, 또 찌면 쪘다 해서 유난히 좀 끊임없이 그런 대중의 관심을, 감시를 어떻게 보면 받는 스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스타가 바로 강소라 씨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팬사인회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기사 헤드라인부터 그렇고 이제 팬분들의 반응이 살이 좀 찐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다른 게 크게 없던데 너무 이 살이 조금 찌고 조금 빠지고 이런 거 자체에 조금 예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강소라 씨가 과거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정말 학창 시절에 좀 살이 올랐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건강하게 정말 운동이랑 식단 조절을 통해서 지금의 몸매로 이렇게 다시 온 건데 본인이 그런 걸 공개하는 데서 전혀 개의치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데에서 굉장히 건강한 생각을 갖고 쉽게 잘 넘기는 편이긴 한데 그 화면에서 가끔 보면 강소라 씨 컨디션에 따라서 얼굴이 조금 부어 보이는 때도 있는데 사실 진짜로 실제로 보면 너무너무 예쁘죠. 전 재밌는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어떤 여배우가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네, 먹는 거 정말 좋아해서 통통하게 나올 때가 많은데 그 영화 제작자가 이 배우한테 살을 빼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친구가 촬영하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더 유독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때쯤 촬영을 할 때 첫 번째 촬영했던 씬에 다시 돌아가서 촬영할 때가 있잖아요. 재촬영. 과거를. 그러니까 점점점 찌는 게 느껴지긴 했는데 막판쯤에 다시 그 과거 촬영을 했는데 CG를 해야 될 정도로 이 몸매 차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사가 굉장히 울상을 지었던 일화가 있어요. 다이어트 말은 쉽지. 근데 배고프잖아. 소라야, 너 배고픈 걸 어떡해? 다이어트 얘기하니까 강남 씨 생각이 납니다. 이상화 씨를 만난 후에 살이 좀 제가 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악플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 6개월 만에 18kg 증가한 게 맞다고 고백을 하고요. SNS에 과거 모습과 비교 사진을 올린 뒤로 나 다이어트합니다 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죠. 저 타방송사에서 프로그램에서 강남 씨를 만났는데 태진아 씨하고 같이 같은 소속사니까 같이 노란색 그 옷을 입었어요. 태진아 씨의 의상을. 근데 좀 작더라고요. 태진아 씨는 그대로인데 그 처음에는 의상이 아주 잘 맞았는데 약간 살이 붙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더 뭐랄까 더 그냥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날이 저희 회사에서 행사를 할 때 그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남 씨를 뵀어요. 뵀는데 하나도 안 뚱뚱해요. 전혀 뚱뚱하다는 생각 못했고 18kg가 쪘다는 건 그 전에 워낙 말라서 그렇지 전혀 뚱뚱하지 않아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분은요. 데뷔 초부터 멋진 몸매로 여성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샀던 분인데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유희 씨가 지난 5월 2일에 개인 SNS에 하나의 사진 그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날이라는 아주 짧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이 굉장히 좀 논란이 된 건데요. 네, 이 사진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유희의 그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됐는데요. 논란이 되자 유희 씨는 그 별스타그램 게시물을 모두 닫았습니다. 근데 댓글 내용이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나랑 상관없는 남의 SNS에 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댓글 다는 이 심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내용이 병 걸린 것 같아요. 원숭이 같이 주름이 졌다. 거식증 환자 같다. 항암 치료 환자 같다 등등 진짜 심하다. 정말 아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심한 내용들을 많이 달아놨다. 어느 정도의 관심은 감사하지만 좀 몸매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또 뭐 이렇게 막 악플러들이 몰려와가지고
너무 상처일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근데 유희 씨가 원래 꿀벅지로 그렇죠. 유명했었잖아요. 그 건강한 건강미로. 근데 데뷔 후로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 논란이 되니까 왼쪽 사진을 공개해서 저 괜찮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희 씨가 맨 처음 스타덤에 오른 게 말씀하셨던 그런 꿀벅지라고 불렀던 건강미인데 그걸 보고 유희를 좋아하고 응원했던 팬들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어떤 만족감이나 혹은 정말 아팠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매력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악플러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요. 진심으로 예전 당신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습니다라고 충고해주는 사람들의 얘기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굶어야죠. 근데 배가 너무 고파요. 딱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예요. 이런 다이어트 그만할 수 없나? 예쁘게 보이려다가 큰 병 얻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부터 되는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연예인 또 있다면서요. 네. 정영진 편집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네. 요즘엔 뭔가요 내가 색 탐색하는 불빛 스캐너 오늘은 몇 점인가요 2014년 7월에 힐링 캠프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때 폭식증이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공허함을 좀 음식으로 달랬고 토할 정도로 먹어서 병원에 가기도 했다고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영진 씨 같은 삼촌들이 너무 또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아니, 아이유 씨가 조금 더 살이 찌는 게 오히려 더 보기가 좀 좋은, 너무 갸냘퍼서 좀 마음이 아픈데 이 폭식증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무섭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거식증 혹은 폭식증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이제 거식증은 아예 이제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데도 도저히 입안에 안 들어가는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폭식증 같은 경우는 절식에 대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에 잠깐 영양분이 좀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정신을 잃는 것과 비슷하게 이 먹는 동안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먹다가 잠들어요. 먹다가 그러니까 잠듭니다. 폭식증 진짜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잠시 통제력을 잃어요.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잘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위에서도 당연히 갑자기 많이 먹으니까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도 이렇게 많이 먹었으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또 토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되면 이거 정말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 걸그룹 중에서는 이렇게 식이장애를 겪는,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드러났던 경우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 게 오마이걸 지니 양의 경우였는데 식이장애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팀에서 탈퇴까지 한 케이스예요. 2016년 8월에 거식증 증세로 치료를 위해서 일단 활동 중단을 선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누리꾼 중에 뭐 몇몇의 사람들이 악플로 통통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지니 씨가 38kg까지 감량을 했던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활동을 쉬다가 결국 1년 2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에 소속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죠.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게 됐다라고요. 관리나 다이어트 얘기를 하자면 사실 걸그룹이나 아이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풍문단 기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그룹의 극한 몸매 관리 혹은 특이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을까요? 설현 씨 같은 경우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해서 연예인을 그만둘까 생각을 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설현 씨 같은 경우는 먹고 싶은데 회사에서 못 먹게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이 식단을 모두 다 관리하고 그리고 몸무게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설현 씨 같은 경우는 데뷔 초에 지금은 정말 몸매가 최고다라면서 확 떴는데 그 전에는 약간 살짝, 그러니까 아이돌 치고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아이돌 치고는 살짝 통통한 몸매 때문에 그렇게 빛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회사에서 정말 매일매일 치수를 재고 식단을 관리해서 지금의 설현 몸매가 나왔다라는 뭐
말도 있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7kg를 감량하기 위해서 얼음만 먹었다는 트와이스의 모모 씨도 있고요. 볶은 병아리콩만 한 끼씩 먹었다는 라붐의 솔빈 씨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연예인처럼 돈, 시간 들여서 살 빼고 관리받으면 뭐 나도 멋있어질 수 있겠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스타들이 관리를 위해서 들이는 비용이나 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쓸 경우에는 외제차 값을 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천단이죠. 네. 일단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는 연습생 한 명에게 1년에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비주얼 디렉팅 비용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형 기획사는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데뷔를 앞두고 굉장히 막판에 아이들을 쪼아서 몸무게를 확 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는 곳은 몇 군데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한쪽에서는 오히려 못 먹어서 힘들어 하는데 살을 빼면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최근에 엄청 욕먹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국민 가수로 불리던 분인데 그렇게 대중한테 욕먹는 분이 아닌데 유독 이번에 욕을 많이 드셨고 본인도 수긍을 하셨습니다. 왜죠? 누구죠? 가수 싸이 씨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싸이 씨가 최근에 연예 기획사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현아 씨나 이던 씨나 몇몇을 이렇게 영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같이 찍은 사진들을 올렸는데 싸이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이가 초심을 잃었다. 이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보냈는데 싸이 씨도 호응을 하고 뉘우쳤습니다. 예전의 모습,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싸이 씨한테 많은 분들이 자기 관리를 해야지 뭐 하는 거냐. 싸이 씨가 이후에 얼마 후에 다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모습 다시 공개했죠. 싸이 씨는요. 대한민국 모든 연예인 중에서요 자기 콘서트에서 우통을 가장 많이 까는 분이십니다. 인소매티 많이 있고. 근데 그 깠을 때 배 왕자가 있어요. 사람들 엄청 실망합니다. 싸이가 완전 초심을 잃었다고요. 그 특유의 살집을 다시 이렇게 통통하게 오른 싸이 씨의 모습을 최근에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대중이 다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싸이 씨의 내장 지방까지 대중들이 책임질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대중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그런 스타의 모습을 원했던 거예요, 싸이 씨. 야, 마음대로 살도 못 빼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개그 프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뚱뚱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PD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일 녹화인데 고기 뷔페 갔다 오라고 카드를 주면서 갔다 오라고 해요. 관리 좀 해라. 그럼요. 그래서 그 뚱뚱한 캐릭터 분들이 그 개그계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유지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문세윤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한 번은 저희 우차사 쪽으로 이제 짜장면하고 탕수육 같은 거 막 배달시켰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탕수육을 어떻게 먹을까? 찍어 먹을까? 부어 먹을까? 했는데 문세윤 씨가 그럴 시간에 처먹으라고. 고민을 하지 마라. 라고 명언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신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대패 삼겹살을 같이 먹은 적이 있어요. 3명이서 무려 30인분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김신영 씨는 이건 대패니까 괜찮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20인분 넘게 먹은 것 같아요. 그만큼 식성은 너무 좋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예. 네, 그 문세윤 씨가 출연 중인 맛있는 녀석들에 같이 나오고 있는 김민경 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녀석 그 네 분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한대요. 맞아요. 저렇게 드셔서 몸 괜찮을까? 하면서 실제로 그런 연락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날 이제 촬영할 때 정말 맛있게 많이 먹는 건 맞지만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드시는 건 아니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주셔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행이네요. 먹방이 대한민국을 강타를 했는데 보세요. 대부분 사라졌는데 맛있는 녀석들은 살아있어요. 그 내부는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로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 정도의 몸매를 유지하는 분들이 먹는 데는 진정성이 있는데 많은 먹방들이 깡마른 연예인들이 와서 너무 맛있어요라고 먹는데 이질감이 느껴지고 저 사람들이 뒤에서도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봤을 때도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결국은 답이에요. 아, 진정성. 먹었으면 쪄라. 맛있게 먹었으면. 그게 진정성인가요? 먹었는데 마른 몸매로 그 다음에 방송을 나오면 진정성에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아, 근데 없네. 그것도 진정성 있어요. 그분들은 그때만 먹을 수 있잖아요. 정말 맛있게 먹는 거라고요. 네, 저는 음식 예능 하시는 그 PD분한테 직접 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제일 잘 먹을 것 같은 출연자들이 약간 예능인일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걸그룹 member들이 그렇게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인지 궁금했는데 평상시에 소속사가 못 먹게 하고 다이어트 때문에 못 먹으니까 일을 할 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직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 먹는데요. 근데 녹화가 딱 끝나면 매니저가 그 음식을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시간에만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쇠라도 씹어먹을 것처럼 막 엄청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원래는 이제 초반에는 시키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이 못 견뎌서 자기들이 안 먹더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뜨면 뜰수록 이제 관심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기가 인기가 더 많아지고 싶고 더 유지하고 싶고 하니까 아예 안 먹더라고. 카라의 그 박규리 씨랑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카라라고 하면 일단 구하라 씨가 굉장히 마른 경우가 있고 또 니콜 씨도 굉장히 말랐고 한승연 씨도 굉장히 작고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박규리 씨도 일반 여성보다는 굉장히 마른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멤버들이 너무너무 말랐으니까 본인이 이제 무대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면 좀 통통하다 아니면은 좀 비교가 되니까 나도 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술을 마신 것도, 그러니까 술과 야식을 먹게 된 것도 이제 배우로 전향한 후에 오히려 좀 마시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걸그룹 때는 굉장히 식단 조절을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 소속사에서 이제 걸그룹을 관리하는데 뭐 방울토마토 2개, 뭐 오이 하나, 뭐 곤약 이 정도가 다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걸그룹 준비생들이 막 집에 있는 걸 찾겠죠. 네. 찾다가 막대 사탕을 발견한 거예요. 우유 맛이 나는. 이게 뭐지 하고 막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애완견 개껌이었던 거죠. 매니저가 키우던. 사실입니까? 그래서 이걸 알았는데도 먹게 된다. 그 정도로 배가 고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개껌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연예인들은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마 외모라든지 뭐 특히나 이제 몸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더 많이 쓰실 수밖에 없을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획일화된 것만 아니면 사실은 좀 마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좀 통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뭐 뚱뚱한 매력으로도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점점 그렇게 좀 다양하게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요구도 사실은 예전처럼 그렇게 획일화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혹은 뭐 연예 기획사들도 이제 좀 다양해지는 우리 시청자들의 요구 같은 걸 좀 민첩하게 잘 파악한다면 지나치게 그 과거의 그 획일화된 그 소녀시대 같은 그런 아주 그 마르고 이런 몸매만 강조하지는 않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멋지게 변신하는 스타도 대중의 환호를 받겠지만 처음 사랑받았던 그 이미지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어쩌면 팬들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외모 평가나 비교는 좀 지양하고요. 자신만의 개성과 미의 기준을 잘 세워 지켜나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은 슈퍼스타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란 주제로 군복무 후 복귀한 한류 스타들의 소식과 최근 마약 혐의, 성형, 다이어트로 이슈가 된 여자 스타들의 풍문까지 모두 짚어봤는데요. 풍문으로 들어쇼 다음 주에는 더욱 핫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